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5회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들 보도록 하시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들으셔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보시면서 각 지문마다 OX를 다 이제 구분해낼 수 있도록 기출문제는 꿰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265쪽에 1번 국토계획법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돼 있죠.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4가지, 9가지, 21가지, 법에서 9가지 건폐율, 21가지 시행령에서 21가지 건폐율, 용적률도 9가지, 21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이요. 9가지 7972, 42222이죠. 다시 앞쪽에요. 주거지역 56657, 상업지역 7889입니다. 문제 와서요. 기억번, 2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12, 123, 준, 55, 665, 7이니까 기억번 50%. 니은번, 1종 일반 주거지역 55, 6, 65, 7이니까 60%. 디귿번, 공업지역은 다 70%. 리을번, 계획관리지역 객사 40%이죠. 70, 60, 50, 40 순으로 답이 5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숫자 꾸준히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시가지 경관지구, 경관지구니까 경관, 시가지 경관 나오겠죠. 2번 중심지 미관지구, 미관지구니까 미관, 중심지가 땡땡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3번 역사문화 미관지구요. 미관지구니까 미관이 나와야죠. 근데 땡땡 뒤에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미관이 없습니다. 미관인데 미관이 없어서 그냥 틀린 거죠.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거고요. 그 아래 해설에 있듯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한 건축물 등의 미관인 거고요. 건축물이 주된 초점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어느 소세원, 전라남도 담양에 소세원이 있죠. 좋은 문화재, 전통 건축물이 있으면 그 주변까지도 잘 보호하자고요. 환경이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이 되는 겁니다. 보존지구는 보존, 미관지구는 미관이어야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주거, 5번 복합 둘 이상이 있습니다. 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X요. 문제 첫째 줄에는 자연취락지구 위에 녹관농자를 쓰시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저 산자락 들판에 불하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당연히 허가되고요. 3번 축산업용 창고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2번 노래연습장, 4번 방송국, 5번 정신병원 중에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그 셋 중에서 골라본다면 정신병원은 그 시골 마을 그분들 도와주자는 곳에다가 정신병원 놓자고 그러면은 그건 좀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 외워야 푸시는 거 아니고 그런 제도의 취지로 충분히 푸시러 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4번요.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어지간한 것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입니다. 협의해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규제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이 용도지구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제하는 내용만 있으면 되죠.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해설의 두째 줄점 기반시설 53가지가 있고 53가지 비슷한 것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좀 지엽적인 내용이고요. 방제, 재해를 예방하자. 지문에서요. 하천, 홍수 피해를 막자는 거죠. 유수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은 땅입니다. 4번 사방설비, 산사태, 흙이 무너져 내린 걸 막자는 거고요. 5번 저수지, 홍수 등을 막기 위해서 또 아니면 가뭄을 막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은 겁니다. 3번 하수도는 재해가 아니죠. 우리 생활 하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 생활 환경에 대한 겁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3번. 6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우선 역시 해설에 그러니까 그 두째 줄점 보시죠. 기반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당연하거나 가벼운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문제 와서요. 268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5개 중에서 중요한 걸 보시자고요. 1번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그러니까 자동차 터미널. 전세버스 뭐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밤에 자는 곳이요. 2번 광장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설광장. 3번 변전소. 전기를 전압을 바꾸는 거죠. 4번 조그만 도축장. 5번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중에서 그래도 큰 덩어리는 3번 변전소인 거죠. 뭐 이렇게 풀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 그 뒤에 해설을 한 번 정도 읽어보셔도 도움되겠습니다만 그걸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닌 거고요. 다음 쪽 보시죠. 7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공동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구 도로 밑에 큰 구조물을 만들고 파이프를 싹 넣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이프들을 손보거나 새로 설치할 때 그 공동구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파이프 사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되는 거죠. 공동구가 없으면 도로 파서 그 밑에다 파이프 묻어놓고 흙 다지고 또 다시 도로 덮고요. 또 무슨 파이프 공사할 때 또 다시 아스팔트 다 걷어내고요. 흙 파서 그 파이프 걷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출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요. 신문에 발표해서 누가 보라고요. 뭐 무슨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공동구 들어가는 거 아니고 모든 국민이 파이프 사업자가 아닌 거죠. 해설 1번요.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 완료한 때는 제출 없이 다음 사항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 파이프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어떻게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는 거죠. 공동구를 만들었으니까요. 파이프 사업자마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신문에 공시할 내용은 아닌 거고요. 뭐 동그라미 2, 3, 4, 5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던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락 40점, 평균 60점은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지. 어느 시험에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공법 시험을 봤는데 전국 시험 보신 모든 응시분들 평균 점수가 95점이다. 출제하신 분들 부장장 받는 게 아니라 심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지문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매수무자 지방자산체가 매수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이면 매수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가 있으면 10년에 6월에 2년 6월 안에 매수협의 결정 2년 안에 산다 안 산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허가받아서 3330 3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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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이 두 가지가 있죠. 채권 발행 사유요. 그러니까 아래 해설 두째 줄점. 그러니까 매수무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단 다음에는 해당하는 경우로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번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금액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2번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한다. 맞고요. 3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맞고요. 4번 비업무용 토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X요.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주고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천만 원 숫자가 틀렸고요. 이런 게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5번 매수음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10년에 6월에 2년이 되는 거죠. 뭐 숫자에다가 OX 걸어놓은 것들은 그러니까 공법에서 볼 때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입니다. 9번 문제요. 개발행위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사면적 5%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번 25회 문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허가를 받거나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걸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그런데 경미하거나 당연한 거 변경할 때는 그 절차의 일부를 줄여주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았으면 두 번째 변경할 때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세 번째 가벼운 사항들은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변경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거나 통지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그런 경미한 변경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경미한 변경은 변경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적을 축소하는 건 경미한 변경이지만 확대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에요. 확대는 중요한 겁니다. 전 허가를 받았는데 그 옆에 땅까지 더 한다고요? 그러면 이건 허가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중요한 변경 허가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확대의 X 확대여서 확대가 틀린 거죠.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축소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면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요. 요거까지 한다면 허가를 해드릴게요. 어떠실래요? 3번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관청에서 방침에 어긋나면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4번 자연녹지 지역은 심의를 통해서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간 땅이요. 이 개발행위 허가지에서 중간 땅은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가 있는데 그 중간 땅, 유보 용도가 자개생이죠. 자개생,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중간 땅. 거기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중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사용승인이 더 센 거죠. 그거 받았으면 이거는 같이 처리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10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X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가능. 기반시설 설치 가능.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것입니다. 땅 성격이 아예 다르죠.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2번요. 고등교육법 대학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대학교까지는 X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걷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그 비용을 보태서 쓰겠다는 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죠. 거기 뭐 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수도, 하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것 들어가는데 어지간한 곳에 다 대학교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돈 내는 게 원칙, 돈 안 되면 땅으로라도 내놓으라고요. 맞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기반시설 부담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은 별도의 내용이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별도의 내용입니다. 높게, 크게, 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크게 오염손상,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는 거죠. 연장할 때 중앙도시계획에 심의 거친다. X. 처음 허가 제한할 때 심의는 거치는데 연장 때는 여기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더 연장이 예상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합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했죠. 그럼 돈 걷어서 그 돈 갖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거냐고요. 1년이죠.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역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락시설 1000제곱미터, 창고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똑같이 돈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더 많이 꼬이게 했냐고요. 누가 더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냐고요. 이게 유발 개수이죠. 다음 쪽 보시면 해설해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28가지 용도 중에 위락시설이 2.1로 가장 세고요. 그 다음 몇 가지들이 있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1.3, 숙박시설 1.0, 의료시설 0.9, 공동주택 업무시설 0.7, 그러니까 18번 창고 0.5, 공장은 그 성격에 따라서 2.5부터 0.3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2.1부터 0.3 공장을 빼고 나면요. 공장 포함하면 2.5부터 0.3, 공장을 빼면 2.1부터 0.5까지 그 사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가장 높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1.3, 2번 공동주택 0.7, 3번 의료시설 0.9, 4번 업무시설 0.7, 5번 숙박시설 1.0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외우기는 그렇고요. 그냥 그 정도의 뜻을 한번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은 시험에 한 3번 넘게 나왔으면 한번 외울까요? 어쩌다 한 번 나온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겠죠. 12번 문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이 2 이상 시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죠? 1개짜리 시군구의 일부는 시도지사, 2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 맞습니다.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죠? 또 때릴 때에는 다시 지정할 때에는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다. 맞습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으로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관청 내부에서는 지체 없이 쭈쭈쭈 다 아셔야죠.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요.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이 알 수 있는 시간 줘야죠. 5일 후 효력 발생. 맞습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요. 원칙 그대로요. 심의 거쳐 지정했죠. 심의 거쳐 해제, 심의 거쳐 축소합니다. 경미한 변경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 문제고요. 여기는 경미한 변경도 없고요.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이죠.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요. 이제 개발법 6문제죠.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대도시의 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시댁이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지정권자죠. 2번 자연 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만 제곱미터 X요. 1만 제곱미터이죠. 해설의 제일 아래 표요. 그러니까 녹지를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줄이 있는데 그냥 넷째 줄 숫자만 쭉 하시면 되죠. 113, 11, 30, 20입니다. 113, 11, 30, 20이라고요. 그러면 각 용도지역은요. 그럼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흐름에서 아시는 거고요. 도간농자, 주상공로, 개생보농자, 녹지지역의 자생보,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113, 11, 30, 20입니다. 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죠. 3번, 4번, 5번 읽는 거 생략하고요. 다음 쪽 보시죠. 14번요.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 X요. 토지 소유자인 거죠. 또 14번 문제에 있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표시하시고요. 조합 위에다가 전부환지 쓰시고요. 조합은 전부환지 때에만 만드는 거죠. 환지니까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2번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X 안 되죠. 될 수 없죠.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의결권이 있고 없고요. 예를 들어서 25제곱미터 땅을 480명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표죠.
그 어느 한 명, 그 사람이 조합원이 돼서 총회에 참석해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의결권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3번요.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된 자가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X요. 말이 이상하게 꼬여져 있지만 구분을 하셔야죠. 동그라미 1번 조합원,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죠. 성인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전과자, 그 다음에 지금 빵 살고 있는 사람, 5살짜리 애기, 그러니까 돌쟁이, 토지 소유자면 다 조합원인 거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 형 선고받았다고 땅 뺏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합원은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자격에 대한 얘기인 거죠. 동그라미 3번 해설이요. 조합원과 임원을 구분하셔야 되고 다음 안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입니다. 4번 지문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진다. X요. 그거 아니죠. 조합입니다. 조합이니까 한 표죠.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그런 거 하자는 것은 이제 정비법에서 의결권, 이제 이것이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죠. 조합이니까요. 그러니까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서 시장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죠? 둘째 줄에 징수에다가 행 쓰시고요. 징수는 행정청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에 징수를 위탁하면 또 둘째 줄 끝에 4%요. 수수료 4%를 내게 되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다. 맞죠? 지정권자가 위치, 시행자, 시행방식 등등등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 발표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도 인가를 하고요. 이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일부인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적 주체끼리 서로 업무 위탁 주고받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7명 이상이 나서서 또 해설에 있듯이 3분의 2,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4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외하고 X요. 국공유지 포함하죠. 판교 신도시에 국공유지 빼고 만든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개발사업 하는데 공익사업 하는데 국공유지 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포함되고 또 아까 다 윗문제에서도 봤습니다만 돌쟁이도 소유자면 조합원, 국가도 소유자면 조합원인 거죠.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4번이 틀렸죠. 5번 생략합니다. 다음 16번 문제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으로 유치결정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설계도 결정 수용 때는 그냥 수용하면 되고요. 세 번째 환지 때는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 세우고 합니다.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내야 되죠. 두 번째 설계도가 실시계획이니까 나와야 되는 지구단위계획 도면은 설계도 도면에 가서 붙어야 되겠죠. 도면은 도면에 붙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맞고요. 2번 시도에서 실시계획 작성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다가 아니라 아래 해설 동그라미 3번이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시도사 지정권자이면 시장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즉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작성 인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아래 두 번째 점에 둘째 줄 끝에요. 수용 방식의 경우 개발계획 확정 후에 토지등의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그래서 매수 절차에서 돈 줘서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주민 의견 청취가 아니라 하급청 의견을 듣고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상급청 의견 이건 좀 이상하게 꼬아진 거죠. 틀린 겁니다. 답은 2번. 17번 문제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용 방식에서 다 사들여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평평하게 하고요. 신장로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팔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린이 도서관 만들려고 동산도 만들고 다시 또랑도 만들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원래 땅 중에서 그런 자리를 그대로 넘겨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자연 친화지고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넘겨주자는 게 원형지입니다. 1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원형지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세 들어간 공공기관, 세 번째 지방공사, 공적 주체와, 그 다음에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학교와 공장, 일대 원형지를 살 수가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면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수용 방식 자체가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조성, 손대서 만드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원형지, 손 안 대고 넘기는 땅,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이내 맞습니다. 3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대한 서류가 첨부돼야 된다. 자, 이제 원형지 팔려고 합니다. 지정권자에게 승인해 주세요. 신청할 때 원형지를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다 알려줘야죠. 4번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주 지역적인 아주 요만한 그 구석에다가 그러니까 X를 걸어 놨네요.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뒤에 S를 보시죠. 5번 지문 생략하고요. S.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땅을 수용할 때는 개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개발 이익을 배제한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거 없이 논두렁 밭두렁으로만 땅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원형지는 신도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알려져 있는 거니까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형지는 했지만 그 바로 옆에 도로, 수도 다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18번요. 환지 방식 사업 시행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으면 특별자치도다 시도지사의 인가 X요. 환지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환지계획은 관청에서 개입할 일이 많지 않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이고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X 틀렸는데요. 지금 이 취지 아시죠? 1번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죠. 그러니까 2번 환지계획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당연하거나 즉 뻔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알 수 있다고요. 신고가 됐든 그냥 하든 절차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간소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어떤 사안이냐고요. 환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내가 101번 땅 주인이었고 5번 땅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 5번 땅 안 받을게. 돈 줘. 나갈게. 라고 그렇게 바꾼다고요. 그럼 이 사람 빠지고 이 땅을 나중에 팔면 되는 거죠. 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개똥이한테 5번 땅을 주기로 했는데 개똥이가 돈 받고 나가니까 5번 땅을 나중에 뭐 다른 소똥이 나서는 자격 같은 누구에게 주면 되는 거죠. 크게 뭐 어수선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인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 2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다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내용은 뻔합니다. 내용은 뻔한데 이게 국어인가요? 아무튼 그 국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써냈다가는 국어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겠죠. 지금 문장 하나에 낫이 4개가 들어있어요.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두 줄짜리 한 문장에다 낫이 4번 들어가 있으면 국어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다. 신청 동의 부지정. 그때는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청 동의 부지정 제외 신청이 있습니다. 부지정 신청이요.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지 않으면 그럼 동의 받아야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을 하는데 동의받지 않으면 부지정이 안 되죠.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환지를 줘야 된다고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임차권자의 이익을 위해서요. 말만 꼬여 있는 거지 내용은 맞고요. 이건 뭐 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3번은 내용은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환지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지정지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변경되는 거죠. 사용수익이 변경되는 겁니다. 5번 그러니까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X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밤 12시이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밤 12시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나는 때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가 되는 거죠. 밤 12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24시간 지나서 그때가 아닌 거고요. 맞는 것 3번입니다. 개발법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19번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 주택 재개발에 표시하시고요. 문제가 6가지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인지 잡고 계셔야죠. 동의자 수 산정 때 다음 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수는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이죠. 토지 건축물 대신에 토지 건축물,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 한 사람이 100개 갖고 있어도 한 표 됐습니다.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토지 쪽에 한 표, A, B, C 합쳐서 한 표, 그 다음에 건축물 쪽에 한 표, D에 한 표인 거죠. 두 번째,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가 토지를 10개 갖고 있어도 한 표인 거죠. 세 번째 점,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토지 쪽에 한 표예요. 토지와 지상권자 합쳐서 한 표이죠. 그러니까 A, B, C 하나, D 하나, E 하나, 그 다음에 FG 합쳐서 하나, 4표이죠. 4명입니다. 답 2번이요. 20번이요. 정부기구 안에서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허가받는 큰 게 있고 허가받지 않는 가벼운 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래 해설을 보시죠. 해설의 5째 줄. 1번 건축물의 건축, 거기에 가설건축물 건축과 용도 변경. 2번 공작물의 설치. 3번 토지의 영질 변경. 4번 토색의 채취. 5번 토지의 분할. 6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러니까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7번 중목의 벌채 식재가 있습니다. 위에 박스 와서요. 기업관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죠. 중목의 벌채와 식재. 허가고요. 공유수면의 매립은 형질 변경의 일부이죠. 허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다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답은 5번이요. 21번이요. 주택 문제의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번 답은 3번인데 뭐 오타가 있네요. 5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 X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인가이죠. 정비법 어지간한 도장 다 시장군수입니다. 2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 때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가 되죠. 3번 조합은 자격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3번 맞습니다. 아래 해설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3-1, 3-2, 3-3, 3-4 3번에 대한 해설이 길어요. 줄여서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3번 정관 조합은 100명이면 그러니까 1000명이면 1000명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변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사항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변경하게 되죠. 자격에 대한 건 중요한 겁니다. 3번 맞고요. 4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대의원의 X요. 임원은 선임과 해임은 총회에서만 합니다. 5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X요. 겸할 수 없죠. 이사는 집행 파트고 대의원에는 의결 파트죠. 집행과 의결을 구분해야죠. 집행과 의결을 섞어서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선덕여왕이고 미실이고 변사또고 수양대군이고 연산군인 거죠. 의결과 집행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구분해야죠. 이사는 임원 쪽이고
집행 쪽이고요. 대의원은 의결이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답은 3번. 해설이 많은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해설을 길게 두었습니다. 22번 문제요. 284쪽. 재건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와 안을 소재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X요.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낡은 아파트, 새 아파트, 낡은 아파트, 콘크리트와 지분 갖고 있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2번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X요. 재건축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원칙,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민법 족보 역사가 있으니까요. 3번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시장구석에 신고, 조합 설립 인가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인가 받는 거지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4번 건축물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구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뭐 복잡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5번요. 주택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 X요. 도시정비법 어지간한 건 거의 대부분 시장군수입니다. 그렇게 되죠. 첫 번째 정비기본, 사업 출발에 앞서 있는 그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이죠. 그럼 1, 2, 3, 5가 틀렸습니다. 4번 보시죠.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인가를 받았으니까 변경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내용 조합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리고 총회를 거쳤고 재건축이니까 건동이 하나 전부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겁니다. 변경 때 인가죠. 세 번째 경미한 변경은 줄이거나 아니면 그 동의 요건을 안 거치거나 뭔가 줄여주는 거라고요. 경미하거나 당연한 거예요. 4번 건축물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킵니다.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조합원 신규 가입. C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C가 건물을 팔아서 D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C는 빠지고 D가 들어가는 거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게 조합에서 봤을 때 그게 C든 D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건물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지. 그게 C든 D든 자본주의고 사고파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죠. 물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여기하고는 좀 다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건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조합은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를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인가받는다. 변경 때 인가받는다. 뻔하거나 당연하거나 경미한 때는 변경 인가가 아닌 뭔가 절차를 줄여준다. 이걸 잡고 계셔야 됩니다. 25회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어요. 23번 문제요. 사업시행계획 서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구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땅부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 30% X요. 20%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숫자를 틀려놓은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시죠. 24번이요. 정비법 조합에 의한 주택 재개발 역시 표시요.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틀린 X요. 1번 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구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 맞죠? 2번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맞고요. 전면 철거가 원칙. 그렇지만 몇 개 놔두고 갈 수도 있죠. 3번요. 인가받은 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 위치를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는다. 또 역시 이 세 틀이네요.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죠. 그럼 변경 때 인가, 경미한 거는 절차가 줄어드는데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이니까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죠. 위치를 변경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면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4번이요. 이런 문제는 넘어가셔야죠. 4번 사업시행으로 처리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시행자가 지방,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임시수용,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할 때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 재개발 공적 성격이 센 거니까 이러한 임시거주 등을 위해서 국가 지방 땅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맞죠? 5번요. 조합이 시도자 주택공사 등에게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 등 X요. 우선 인수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에서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우선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쪽에서 우선 인수하는 겁니다. 5번이 틀렸고 3번 위치 변경 이어서 중요한 거다. 변경인가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25번요. 건축법입니다. 건축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른 것은 건축에 5가지가 있죠. 아래 해설의 셋째 줄 신축, 기역 신축, 니은 증축, 그러니까 디귿 재축, 리을 이전, 미음 개축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죠. 25번 문제요. 기역번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소하는 것 신축이죠. 신축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축 맞습니다. 2번 기존 5층 건축물이 대지에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층수의 증가 증축이죠. 3번 태평로 멸실된 건축물을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다시 회복한다. 재축이죠. 재축. 주유구조를 리을,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옮기는 것 이전이죠. 4가지 다 건축 5가지 중에 한 가지씩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죠. 26번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1번 바닥면적 80제곱미터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 80, 240이죠. 3층 건축물을 신축할 때 허가 대상이죠.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 맞습니다. 2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는 창고 광역시에 건축할 때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광역시장 X요. 광역시니까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이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으니까요.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크더라도 건물이 무너져서 사고 생긴 적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구청장 광역시니까 군수와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문제 생략하고요. 다음 쪽이요. 27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를 고른 것은 이건 뭐 아래 해설에 그 내용을 떠올리셔야죠. 떠올리시고 문제 27번 풀 때 27번 문제 옆에 어느 자리에다가 9글자요. 아래 표로 보면 두 번째 칸에 9글자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를 써야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쓰시고 그 28가지 각각이 무슨 시설군인데 어떻게 다른 변경 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그 아래 해설표에 첫 번째 칸이요. 올라갈 때는 허가,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 내려갈 때는 신고이죠. 그러면 그 표가 익숙해지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표에서 보실 수도 있겠고 아직 표가 익숙하지 않으면 해설에 동그라미 4-3을 보시면서 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연결을 하시고요. 해설의 4-3 기역번 판매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합니다. 판매시설은 영판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업시설군이죠. 창고는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영에서 산 올라가죠. 허가. 니은번 숙박을 위라고 그래요.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그러니까 숙박은 영업시설군이죠. 위락은 바글바글 문화집회시설군입니다. 영에서 문으로 올라가니까 허가. 디귿번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장례식장은 산업 등 시설군이죠. 종교시설은 신도들여 복을 받으라 바글바글 문화집회 내려가니까 신고. 1번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이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보건복지 그러니까 보건의료가 있죠. 교육복지시설군에 보건복지 의료복지 교육이 있죠. 같은 시설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변경 신청. 미음형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 그러니까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이죠. 자산 전문 연교 근에서 주로 내려가니까 신고죠.
디귿과 미음 두 가지가 신고입니다. 답은 4번. 28번이요. 그러니까 조경과 공개공지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공개시설 건축하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해야 된다. 가설건축물에다가 3년 이내 쓰시죠. 3년 플러스 연장으로 쓰시죠. 가설건축물 기본이 3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또 연장 허가를 받으면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3년 이내 쓰고 버리는 거라고 걷어내는 거죠. 나무 뿌리도 내리지를 못하겠습니다. 3년이면요. 1번 조경할 필요가 없고요.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찌그만 공장 2개요.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 땅 5,000제곱미터 미만인 땅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하지 않을 수 있다. 답은 2번 맞습니다. 3번은 녹지지역 주변이 다 녹색인데 조경 따로 할 필요가 없죠. 4번, 5번 공개공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합니다. 다음에 29번이요. 지금 옳은 거였죠. 옳은 게 2번. 그러니까 28번이요. 동그라미 3번. 녹지지역은 조경하지 않아도 되고 4번. 상업지역 건축물 설치하는 공개공지. 대지면적 10%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내는 거죠. 그러면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높이를 완화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맞는 것 답은 앞쪽에 있었죠. 29번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대지, 도로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특별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앞문제 28번도 그렇고요. 29번도 그렇고요. 대지만 갖고 내거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는 이제 한 세트니까 하나로 내거나 공개공지를 따로 내거나 그랬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5개 지문 안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29번에 1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1번이 틀렸네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3가지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크면 4m 이상 접해야 된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4m 이상 접해야 된다. 1번이 틀렸고요. 1번이 답이죠. 30번 문제 갑니다. 대지면적 16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평지분 건축물 용적률이 150%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입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용적률 산정 시 지주비대 빼준다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160, 용적률 150입니다. 150%고요. 대지면적 160이죠. 160이니까 1.5배 반 더해서 240이 갑니다. 그런데 지주비대 빼준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몇 층이에요? 지상 3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층이 똑같은 면적 3층이 240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8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31번이요. 건축물 높이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높이 제한 2가지가 있죠. 햇볕 쬐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한다가 있습니다. 1번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맞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제한 없죠. 모든 건축물에는 햇볕이 쫙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번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한 해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X 틀렸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에도 햇볕은 쫙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포기하라고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에서는 포기하라고요. 명동 한가운데 어찌고 저찌고 공동주택을 지었다고 치자고요. 거기서 기저귀 휘날리며 그럴 수는 없다고요. 거기서는 햇볕을 포기하시라.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을 제외한 곳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저 아래에 또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31번 답 4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입니다. 32-1은 개론 문제인데
뭐 개로 문제에서 직접 이제 우리 시험법보다 한 발 좀 옆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참고로 했던 게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우리 공법 시험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네 가지, 단독주택의 네 가지 종류, 공동주택의 네 가지 종류. 그 중에 이 공동주택의 아연다. 이게 주 초점인데, 뭐 개론에서는 좀 더 넓게 짚어보기도 하네요. 동그라미 1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X 틀렸죠. 660 초과이고 4계층 이하가 됩니다.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 한 개동 바닥면적이 330 이하. 330 이하가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해서 보도록 하시죠. 3번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330X, 660 이하이죠. 층수 5계층 이하 X, 4계층 이하이고요. 4번 다중주택은 하숙집 같은 걸 얘기합니다. 학생, 직장인, 다수인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330 이하, 3층 이하이다. 4번이 맞고요.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죠. 350세대 X,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으로 가게 되죠. 있고 앞에서 넘어온 걸로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요. 단독주택 가운데 다가구주택 있는데 첫 번째 점 3계층 이하이고 두 번째 점 바닥면적,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다가구 다세대 뭔가 좀 비슷하다고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32- 주택조합 틀린 것은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미 등록사업자가 등록해 있으니까 주택조합이 혼자 하려면 등록해야 되지만 같이 할 때는 조합이 또 등록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2번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99% 철거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X형. 반대한 사람 거 빼서야 철거를 하죠. 99%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2번이 틀렸고 2번이 답이요. 33번이요. 주택법상 인가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기억번. 그러니까 조합이 직장조합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조합 네 가지가 있죠. 인가받는 제약조합, 인가받는 직장조합, 국민주택 공급받는 신고하는 직장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역조합 설립 인가 해산 인가이죠. 2번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해산 인가고요. 3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 해산도 신고이죠. 4번 승인받은 조합은 추가 모집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지역조합 설립 인가 변경 인가. 5번 지역조합 설립 인가이죠. 답은 3번입니다. 말이 복잡한 거고 그냥 그 주택조합과 관련된 그 표에 아니면 어떤 내용에 그 앞칸을 보시면 인가 신고 인가가 있잖아요. 그냥 그 신고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답 3번이죠. 34번이요. 리모델링 옳은 것은 1번 기존 14층 수직 증축 리모델링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맞죠? 수직 증축은 기본이 3계층이지만 3계층 이하지만 기존 건축물이 작으면 기둥도 작았겠죠. 2계층 이하.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유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생각서를 첨부해서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토지사용생각서는 이건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뜻이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아니죠. 지역조합, 직장조합이어야 됩니다. 3번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인은 시장구청장에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신고 X요. 리모델링이 뭐예요? 대증. 대수선과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죠. 대수선 허가받아야 되고 증축 허가받아야 되니까 리모델링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 X요. 4번 그러니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사용권 사업들은 10년 X요.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야 되죠.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5번 리모델링 조합 시공사 선정할 때 수의계약 X요. 경쟁 입찰 2죠. 맞는 것 1번입니다. 35번 문제예요. 국민주택 채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라는데 35번 국민주택 채권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다른 법으로 이사 갔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러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36번이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지석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급지석 교란 행위요. 예전에는 문제가 무이사 저조 5가지 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 단서에 따라 있는 양도하지 마라. 양도, 그러니까 매매징역, 권리변동 수강을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은 제외한다. 이 가로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저당은 제외한다. 상속저당 투기가 아니잖아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이사 저조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그라미 1번이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주위에 증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대각선으로 한번 보실 수도 있죠. 1번 끝에 증여, 2번 끝에 저당. 그러니까 저당은 제외되죠.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 4, 주택상환사채. 답은 2번이죠. 저당은 금지 대상,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36번 답 2번. 37번이요. 투기과일지구 옳은 것은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집값이 펄쩍펄쩍 뛴다고요. 시장구수구청장 투기과일지구 지정 시장구수구청장 X형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투기과일지구 지정할 때 시장구수구청장과 협의 시장구수구청장 X형 국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서로 얘기하고 지정하라고요. 국토부 장관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요. 3번 투기과일 지구에 대해서는 뭐만요? 지위만요. 지구는 지위만 전매할 수 없죠. 투기과일 지구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X형. 4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일 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분양이 증가했다고요. 집을 엄청나게 더 내놓는다고요. 집이 막 그러니까 집이 지금 시장에 나온 거죠.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가라앉겠죠. 투기과일 지구가 아닙니다. 5번요. 투기과일지구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지위를 세대원 전원 예외로 이주하게 되어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5번이 맞습니다. 38번요. 전매행위 제한 옳은 것은 1번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징역 상속. 상속이 투기냐고요. 상속은 아니죠. 상속은 제외한다. 2번 투기과일지구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하신 데 지위의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 충청권 외지역의 경우 3년이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28가지가 있다고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동그라미 2번 빈칸 넘어가셔야죠. 3번 상수에 준 추정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X요. 흥분의 집 몇 명이요? 19명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론 아버님 돌아가면서 상속되는 놀부가 다 뺏어갔군요. 아무튼 어찌고 저찌고 됐는데 그러니까 식구 한두 명 보내고는 안 된다고요. 세대원 전부가 움직여야죠. 3번 틀렸고요. 4번 사업주체가 전명인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좋은 주택을 공급할 때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를 부기등기 해놔야 된다. 맞죠? 돌리지 말라고요. 맞습니다. 4번 정도는 맞죠? 알죠? 아시겠죠? 4번 맞으면 4번이 답인 거죠. 됐습니다.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에 입주하는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요. 전매가 지금 불법으로 했는데 불법으로 오고 간 돈을 그걸 법으로 얘기를 해요? 안 되죠. 지금까지 낸 돈이요. 입주하신 데는 지위,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뭐 어느 잔금 치르기 전에 어디까지였죠. 지금까지 낸 돈을 지급하고 그러면 지급한 때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동그라미 2번 수도권 충청권 외지역 1년입니다. 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다음 쪽 보시죠. 39번이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위탁 위에다 뭐고요? 보수 지급, 보수 짝대기 지급,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요. 1년간 국내 여행. 한국이 큽니다. 크긴 커도요. 예, 크긴 커도 한국에서 여행하기 때문에 나도 농사부 짓겠다.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예,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2번 농업법인 소송 어디 소송이 한두 건 이거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저 뒤에 해설에 있듯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2번은 농업법인 청산. 3번 농장업주 부상으로 2개월 치료. 그러니까 뭐
도리가 뭔가 그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상이면 3월까지 3월 이상 치료. 3번 구치소. 잠깐 빵에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죠. 4번이 위탁경영 가능한 거고요. 5번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구계획이 됩니다. 답 4번이고요. 40번 문제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합니다. 국무총리가 되셨다고요. 그런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니까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대통령 됐다고요. 소유농지를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당연하죠. 대통령 끝나고 나서 농사 지어야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으려고 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아무튼 그 정치적 색깔이 또 뭐 이렇게 다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를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통령하고 다시 농사 짓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하고요. 다시 그 길거리 청소하고요. 대통령하고요. 다시 간호사 하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들 하시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와서 농사 지어야죠. 농지 내다 팔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아니죠. 초과한 것만 하면 되죠. 상속받아 농업경영 10,000제곱미터 이내인데 10,001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제곱미터 끊어서 그거 처분하라고 하면 되지. 1제곱미터 더 갖고 있다고 10,000을 다 팔으라고 하는 건 무리죠. 3번이요. 농지 처분 의무기간은 처분사 발생한 날부터 1년이죠.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4번 농지원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해서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다른 데 붙어 있는 거고요. 아래 해설을 보시면 해설 밑에서 셋째 줄 1번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량 질병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질병은 1번에만 붙어 있는 거고요. 다음 쪽 보시면 물론 이제 4번에도 질병이 있긴 합니다만 5번이요. 농지원 허가 신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되는 거죠. 질병과 관계가 없습니다. 착수 2년이죠.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5번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에게 처분명령 받은 경우 토지주택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X요. 농지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돼야죠. 맞는 것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셨고요. 경미한 변경 사유가 몇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모든 경미한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고 그 취지들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 내용들은 아주 그냥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문 중에서 핵심적인 것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시면 다들 좋은 성과를 내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구나. 어느 정도 가닥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자, 이상 25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